라디안으로 표시하는 거죠. 그쵸? 그 호도법을 하는 이유는 뭐라 했어요? 60분법인 도를 없애고 싶어서. 그 도라는 걸 쓰고 싶지 않아서 우리가 호도법, 각도를 실수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다루는 겁니다. 그게 호도법이죠. 자, 우리 호도법을 다루기 전에 먼저 그럼 이 각에 대한 재정의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X축의 양의 방향, 0보다 큰 부분, 늘 시초선이라고 이름을 붙일게요. 시초. 시작한다는 거죠. 여기를 기준으로 하나의 반직선이 있을 때 얘를 동경이라고 말할게요. 동경. 그리고 여기서 반시계 방향으로 벌어진 정도를 우리가 각도라고 하는데, 이 각도의 종류의 두 가지가 있다. 하나가 60분법, 얘는 호도법. 60분법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60분법이라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90도를 90등분한 거예요. 90도를 90등분한 것, 또는 이제 한 바퀴를 360도로 정의한 것이라고 하면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걸 60분법이라고 말해요. 호도법이란 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제 호를 이용해서 반지름의 길이를 정한다는 건데, 사실상 각도를 호의 길이분의 r로 각도를 정의한 것, 우리가 이걸 호도법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썼네요. r분의 l이죠. 이게 각도다라고 하는 게 호도법입니다. 호를 반지름과의 비율 관계로 표현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각도를 세타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래서 반지름분의 호의 길이, 부채꼴을 기준으로 반지름분의 호의 길이를 각도로 정의한 것을 호도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반지름의 길이가 호의 길이와 똑같을 때를 1라디안이라고 정의하는 것을 우리가 호도법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이 부채꼴의 길이가 2라디안, 그러니까 2r이 됐어요. 그럼 여기가 얼마? 2라디안이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고요. 라디안이란 말은 생략 가능하다. 왜냐면 비율 관계로 나온 거니까, 비율 관계로 각도를 정의한 거기 때문에 뭐 굳이 비율 관계는 숫자잖아, 그치? 그래서 단위를 쓰지 않습니다. 헌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원 한 바퀴가 둘레가 얼마예요? 2파이죠. 2파이 r 맞지? 2파이 r을 r로 나누면 얼마가 돼? 2파이. 얘가 한 바퀴가 되는 거죠. 자, 내가 방금 한 바퀴를 2파이 360도를 말했잖아. 그치? 그럼 두 바퀴도 각도가 있어? 세 바퀴도 각도가 있어? 있대요. 각도가 있대. 근데 그러면 어떤 각도가 제시됐을 때 그 각도에 대해서 얘가 몇 사분면에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거야? 그 각도만 보고. 그래서 또는 이 동경이 그냥 얘만 의미하는지 이렇게 한 바퀴를 돌고 와서 오는지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는지를 어떻게 알 거야? 알 수단이 없다는 거죠. 알 수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동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들을 일반화시켜서 표현하는 걸 일반각이라고 붙이고요. 그 일반각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도라고 쓰거나 2파이 n 더하기 세타라고 쓰는 방법을 통해서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몇 바퀴인지는 모르겠는데 몇 바퀴 돌고서는 알파도만큼 더 갔다
몇 바퀴인지 모르겠는데 몇 바퀴인가 돌고 와서 세타만큼 더 갔다 라고 표현하고, 이때 알파도라는 것은 0부터 360까지, 세타라는 것은 0부터 2파이까지, 보통 360 안 하죠? 0부터 2파이까지의 각도를 이용해서 표현한다는 점이 이제 우리가 일반각에서 그나마 기억해야 될 사항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제 우리가 새로운 각에 대해서 그냥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각을 활용하는 대표적인 게 뭐냐. 애초에 이거 태생이 호의 길이와 반지름에서 튀어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부채꼴에 적용을 하자는 거야. 부채꼴에 적용을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여기 길이는 L, R, 세타라고 하면 L이라는 값은 어떻게 구한다? R 세타. 방금 R분의 L이 세타라며, 그러니까 L은 R 세타가 돼요. 그럼 넓이는 얼마가 돼요? 2분의 1 R L 2라고 써도 되고요. 또는 2분의 1 R제곱 세타라고 써도 무방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보죠. 삼각함수 파트는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60분법의 라디안 관계만 한번 다시 써볼까요? 우리가 360도가 2파이 라디안이죠? 그렇기 때문에 180도는 파이 라디안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다루는 특수각 누구 있어요? 90도, 60도, 45도, 30도 이렇게 있죠. 그럼 90도는 180도 나누기 얼마 한 거야? 그래서 몇 라디안? 2분의 파이. 60도는 나누기 얼마 하는 거야? 3. 그래서 얼마 라디안? 45도는 180도 나누기 얼마 한 거야? 4. 그래서 4분의 파이 라디안. 얘는 나누기 얼마 한 거예요? 180도에서? 6. 그래서 6분의 파이 라디안. 이런 식으로 라디안과 60분법을 연결할 수 있고요. 180도를 기준으로 나누기 얼마 했는지를 생각해 주는 게 기본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몇 도라는 것은 어떻게 본다? 이게 180분의 파이, 라디안을 60분법으로 바꿀 때는 라디안에다가 어떻게 하면 돼요? x 라디안에다가 파이분의 180도를 곱해주면 되겠고, 반대로 60분법에서 라디안으로 바꿀 때는요, x도에다가 180도분의 파이를 곱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데, 사실 좀 헷갈릴 수 있거든? 나는 이런 방법 잘 안 쓰고 그냥 이렇게 해요. 이게 뭐 예를 들어 60도 대 x 이런 식으로 비율 관계로 따지면 되지. 내양의 곱은 외양의 곱과 같잖아, 맞지? 이거 이용해주면은 다 어차피 나옵니다. 순서도 어차피 똑같이 될 거고요. 외워도 괜찮은데 종종 틀리더라고. 보통 60분법은 숫자가 좀 크게 나오고 라디안은 숫자가 좀 작게 나온다라고 기억을 해준다면 그나마 좀 오차가 생기더라도 자기 스스로 고칠 수 있겠죠. 자, 568번에 대해서는 차치하고요. 571번. 자, 우리가 이 세타에 대해서 1사분면의 각이래요. 1사분면 각이라는 걸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 있다고 할 거야. 그쵸? 아니면 0도랑 90도라고 할까요? 0도랑 90도 사이에 있다. 자, 근데 그게 단순히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0도와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90도 사이에 있다는 게 제 1사분면에 존재한다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원하는 게 2분의 세타라는 게 그럼 몇 사분면에 존재하니? 그래서 정말 2분의 세타 나누기 1합니다. 그럼 180도 곱하기 n과 180도 곱하기 n 더하기 45도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때 이 정수라는 게 n이 정수잖아. 그치? 그래서 이 n에다가 숫자를 하나씩 대입해보면요. 0을 대입하면 0과 45도 사이고요. 1을 대입하면 180도와 225도 사이고요. 2를 대입하면 360도, 잠깐만 360도면 이미 한 바퀴 돌았잖아. 안 봐도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볼 수 있고요. 그걸 그래프에 45도라는 건 y는 x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게 45도이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로 표현이 된다. 이렇게 세타의 범위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방학 때 이거는 했잖아? 자, 그래서 좀 간추려 있는 풀이를 이야기하자면 내가 구하고 싶은 게 2분의 세타죠. 맞아요? 2분의 세타면 어떤 식으로 푸냐? 각 4분면을 2등분씩 하세요. 2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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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등분. 여기까지 이해 가요? 2분의 세타이기 때문에 각 4분면을 2등분. 자, 그 다음에 여기다 번호를 쓰겠습니다. 1, 2, 3, 4, 1, 2, 3, 4. 그쵸? 여기까지 이해 가요? 그냥 1, 2, 3, 4, 4분면 그 숫자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원래 얘가 몇 사분면에 있었대? 원래 몇 사분면에 있었어요? 1사분면. 네, 얘죠.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객관식에서만 쓸 수 있는 풀이긴 한데 보통 이런 문제는 객관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게 서술형으로 나온 적은 본 적이 없어. 이런 하살 것 없는 거에 서술형을 할애하지 않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만 기억을 해줘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 569, 570, 571이 다 해결이 되겠죠. 뭐 이 유형 전용 풀이긴 한데 다 비슷하게 풀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뻘짓을, 그러니까 여기 이거부터 안 써도 된다라는 게 다행인 거죠. 왜냐면 이거 쓰는 시간에 이미 얘는 풀렸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이제 동경의 위치 관계에 대한 주제일 겁니다. 동경의 위치 관계. 이거는 이번에 좀 간추려서 설명해 볼까요? 이거는 근데 좀 기억해 줘야 돼요. 이거는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동경의 위치 관계에 대한 건. 여러분, 지난 번에도 다 표현했겠지만, 맞죠? 다 필기했지만, 좀 중요하니까 기억을 해줘야 돼요. 5가지가 있습니다. 동경이 일치하는 경우, 알파라는 동경과 베타라는 동경이 일치한다면, 베타 빼기 알파가 EM파이가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동경이 반대편에 위치한다라는 말. 반대편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알파인데 여기가 베타라는 거죠. 그럼 의미하는 게 뭐다?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EN파이 더하기 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 기억 안 나는 사람들은 다 적어야 돼요. 이건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이거 자주 나오는 주제예요. 그래서 꼭 해줘야 돼요. 자, 동경이 X축 대칭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인 거라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EN파이다. 이렇게 되고요. 그림이랑 같이 기억하면 좀 더 잘 외우겠죠. 동경이 Y축 대칭이라는 것은요. 여기가 알파일 때 여기가 베타라는 거라서 베타 더하기 알파가 EN파이 더하기 파이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동경이 y는 x 대칭인 경우는요. y는 x에 대해서 알파와 베타 이렇게 있는 건데 베타 플러스 알파가 2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관계를 말하게 된다. 내가 최근에 본 게 이거 관련된 문제가 이런 게 나왔거든? 별건 아닌데 뭐였더라? y는 mx에 대한 각도가 알파인데 근데 이거는 어차피 각의 변환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라서 아니요, 됐어요. 다음에 설명하죠. 관련된 개념 나왔을 때. 자, 이 5개 중에 하나만 적용을 해볼 거예요. 그냥 578번 한 문제만 풀고 그 다음에는 다른 유형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78번 보면요.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7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의 원점 대칭. 원점 대칭이라는 게 이 동경이 반대편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타가 여기 있다면 7세타가 여기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아이디어는 7세타 빼기 세타, 즉 6세타가 어떤 거예요? 원점에 대한 대칭이다. 2n 파이 더하기 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타라는 것은 어떻게 된다? 6분의 2n 플러스 1 파이가 되는데 n이라는 게 정수잖아요. 그쵸? n이라는 게 정수라서 0을 대입하면 6분의 파이고요. 1을 대입하면 6분의 3파이고요. 2를 대입하면 6분의 5파이고요. 3을 대입하면 6분의 7파이고요. 그쵸? 언제까지 해야 돼? 4를 대입하면 6분의 9파이고요. 5를 대입하면 6분의 11파입니다. 이걸 다 더하면 얼마가 된다? 2파이, 2파이, 2파에서 6파이가 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것도 뭐 할 수는 있는데 받아들일 사람만 받아들여 보세요. 어차피 이거 대입하는 거라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잖아, 맞지? 근데 지금 6세타가 2n 파이 플러스 파인데 내가 원하는 게 세타죠. 그쵸? 그럼 나누기 6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근데 내가 언제 하고 있냐? 자, 내 등분이 너무 많다. 이게 6등분 한다는 개념이라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있잖아. 그치? 그리고서는 지금 파이에 해당하는 게 원래 여기랑 여기 있으면은 여기에 있는 놈이죠. 그쵸?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게 두 번째 거랑 세 번째 거가 하나, 둘, 세 번째. 두 번째랑 세 번째 사이에 있는 거거든?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여기. 얘를 찾는 겁니다. 여기 하나 찾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하나, 둘, 셋, 네 번째. 이게 네 개가 있다라고 할 때 두 번째 거에 체크하고 그 다음에 또 그리면서 4, 5를 그렸을 때 여기가 지금 하나, 둘, 셋, 네 번째.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그래서 또 네 번째. 이런 식으로 이제 체크하면은 찾을 수 있는 건데, 야, 근데 이거 너무 많다. 이거는 얘가 낫겠다. 6분의 세타는 너무 많아서 그림 그리다가 헷갈릴 것 같아요. 그냥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까 했던 거를 이용해서 설명하려고 했는데, 너무 지저분해지네요. 근데 실제로 그림을 이용해서 한번 보면은 이게 대각선 형태가 등장하다, 그러니까 대칭 형태가 등장해서 그 대칭 형태를 합하면은 6파이가 된다는 걸 좀 손쉽게 찾을 수 있어서 이야기를 해보려 했던 건데, 네, 됐습니다. 자, 이어서 587번. 야, 이거 다 할 수 있겠는데? (587번) 587번 보면 다음과 같이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3분의 파이라는 거 몇 도예요? 60도죠. 60도를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뭐야? 자, 직각삼각형에서 60도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그쵸. 2대1 대 루트 3이죠. 그래서 반지름 길이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얘랑 2대1이니까 R과 2R 그리고 여기가 R 루트 3이라고 한다면 문제에서 말하는 요 삼각형의 넓이가 지금 BOC의 넓이가 2분의 루트 3 R제곱인데 그게 문제에서 18 루트 3이라 했기 때문에 R이 6이라는 걸 얻어낼 수 있는 거죠. 자, 이때 최종적으로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여기 넓이와 여기 넓이의 둘러싸인 부분, 여기 구해달라는 거고요. 그쵸?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해요? 2분의 1 R제곱 세타에서 2분의 1 R제곱 세타를 빼주는 것이므로 6분의 파이 곱하기 이게 2분의 1이랑 3분의 파이 묶어서 6분의 파이 곱하기 144에서 36 빼면 108이죠. 그래서 18파이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큰 부채꼴에서 작은 부채꼴 빼주면 되는데 큰 부채꼴의 넓이가 2분의 1 2R의 제곱 세타고요. 작은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작은 R 제곱 세타 이렇게 생각해주면 된다고 합니다. 도형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야 되고 이게 특히 60도, 45도, 30도 이럴 때는 특수각이므로 우리가 1대1 대 루트 2라던가 2대1 대 루트 3이라는 것들을 적절히 써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만 합니다. 자, 590번에 대해서 자, 원을 이렇게 반으로 접은 거죠. 반으로 접었더니 정확하게 저기 닿았대.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랑 여기랑 길이가 같다는 거잖아. 그치? 그런가요? 근데 반지름의 길이가 원래 2였거든? 그럼 여기가 1이죠? 반지름의 길이가 여전히 2가 된다는 거지.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2와 1? 뭐가 떠올라요? 네, 2대1 대 루트 3입니다.
2대1 대 루트 3. 그래서 우리가 60도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자, 접힌 활골의 호의 길이니까 지금 나 여기 길이에, 맞죠? 여기 길이의 2배를 구하는 거잖아요. 여기 길이가 얼마야? R 세타잖아요. 그쵸? R 세타가 2 곱하기 60도 3분의 파이니까 2R 세타, 왜냐면 2배죠? 그래서 3분의 4파이다. 이렇게 써지는 거죠. 문제에서 원하는 건 3이랑 4를 곱해달라 했기 때문에 답은 12라고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2대1 또 나왔죠. 끝나기가 무섭게 2대1이 또 나왔어요. 자, 호도법 마지막 문제로 593번이 되겠습니다. 넓이가 9인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 넓이가 9래요. 넓이라는 건 어떻게 구해요? 둘레랑 관련 지어야 되잖아. 그치? 둘레를 구하려면 2R 더하기 L인데 넓이가 9라는 건 그래서 2분의 1 RL이 9다 이렇게 봐주는 게 좋겠죠. RL이 18일 때 내가 원하는 건 2R 더하기 L의 최소를 구해달라는 겁니다. 자, 합의 최소를 구할 때 뭐가 필요해요? 산술기하 평균 어떻게? 2 루트 2RL. 어라? 근데 RL이 얼마야? 18이네. 그럼 2RL은 얼마예요? 36이죠. 그래서 여기가 12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최소는 12가 된다는 거죠. 그쵸? 합의 최소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곱이 주어졌잖아.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을 사용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시간 좀 남는데 삼각함수 끝냅시다. 끝내죠. 삼각함수를 우리가 뭐라고 정의하냐면 단위원에서 정의를 하게 되죠. 그쵸?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어떤 세타에 대한 여기 교점을 x, y라고 할 때 r분의 y를 사인 세타, r분의 x를 코사인 세타, x분의 y를 탄젠트 세타라고 정의하게 되고요. 그쵸? 그때 이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특수한 관계가 성립한다 했어요. 어떤 관계?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라는 것과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라는 것과 마지막으로 1 더하기 탄젠트 제곱 세타는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 근데 이거를 좀 반영하면은 1 더하기 탄젠트 제곱 세타분의 1이 뭐가 되냐면 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이 돼요. 별거 다 나오죠. 만약에 여기서 좀 추가한다면 이거는 그렇게 막 중요한 건 아닌데 종종 나옵니다. 탄젠트 세타 더하기 탄젠트 세타분의 1은 뭐예요? 이거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분의 1 나옵니다. 그냥 다 얘 여기다가 대입해서 정리하면은 얘 둘 합치면 나오는 거라서 어려운 건 아닌데 그냥 뭐 외워두면은 좀 종종 무난하게 풀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이제 교재는 없지만 요 세 개는
뭐 추가로 외워두면 어렵지 않다면, 헷갈리지 않는다면 추가로 외워두면 좀 편하게 문제들을 풀 수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 두 개는 반드시, 이건 모르면 절대 안 되는 거고요. 이건 절대 안 돼요. 이거는 외우면 좋다라는 거죠. 외우면 좋다. 전제 조건은 이겁니다. 여기 세타라는 게 벌어졌을 때 그 세타의 동경에 대한 좌표를 기준으로 만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파생해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게 뭐라고? 여기 길이가 x면은 여기 길이를 x 코사인 세타라고 쓰고 얘를 x 사인 세타라고 쓴다는 거. 이게 이제 좀 뭐 추가되면 추가되는 거다. 추가한다면 요거까지 추가해주면 좋겠죠. 관련된 개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설명 금방 마무리하고 여러분들 또 문제 질문 받으면서 끝낼게요. (598번) 보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4라는 애랑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0이라는 애가 있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내가 y는 3을 그린 거거든. y가 3이란 건 정말 y좌표가 3이란 거야. 그쵸? 근데 여기 각도를 알파라고 했고요. 여기 각도를 베타라고 했어요. 자, 근데 저 좌표는 여기 y에다가 뭐 넣은 거라고? y에 얼마 넣은 거야? 3 넣은 거야. 그럼 좌표가 뭐 콤마 뭐가 돼? 마이너스 1,3이죠. 3 넣으면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여기는 뭐 얼마가 돼요? 얘는 얼마가 돼? 3 넣으면 루트 15죠. 마이너스 루트 15,3입니다. 당연히 2, 4분면에 있으니까 마이너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사인은, 코사인은, 탄젠트는 좌표를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뿔마가 있잖아. 어떤 뿔마, 그래서 뿔마가 어떤 걸 말하는 데서 얼싸안고 만들어진다 했죠. 전부 다 플러스, 사인만 플러스, 탄젠트만 플러스, 코사인만 플러스가 된다라고 했잖아. 얼싸탄코, 얼싸안고. 맞죠?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사인 알파라는 값은 얼마예요? 얘에 대해서 R분의 Y 좌표가 사인 알파고요. 코사인 베타라는 건 R분의 얼마? 코사인 베타 맞죠? R분의 X 좌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랑 얘를 곱해달라 했기 때문에 루트 24분의 마이너스 루트 15랑 루트 10분의 3인데 루트 5로 약분해주면 루트 2랑 루트 3 약분해주면 루트 8 곱해주면 루트 16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분의 3이라고 결론이 나오겠죠. 좌표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10이다. 이거 여기 길이는 루트 10이라는 반지름이 여기 길이는 루트 24라는 반지름이 나온다고 볼 수 있겠죠. 요거 루트 취한 게 반지름이죠. 자, 사인과 탄젠트 세타가 0보다 작대요. 이게 뭔 말이에요? 얼싸탄코에 의해서 사인과 탄젠트가 마이너스인 거는 제4사분면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코사인 세타는 0보다 크겠죠. 다 마이너스인 건 없잖아. 그치? 두 개가 마이너스인 거면 나머지 하나는 반드시 플러스하는 거죠. 자, 1번 사인 곱하기 코사인, 여기 쓰면 좀 그렇죠.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0보다 크냐? 네, 틀렸죠. 마이너스고 플러스잖아요. 땡. 두 번째, 코사인 세타 곱하기 탄젠트 세타 0보다 크냐? 틀렸죠. 이어서 세 번째, 코사인 2분의 세타, 이게 뭔 말이지? 4사분면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세타라는 게 2분의 3파이와 2파이 사이라는 거고요. 그에 따라 2분의 세타라는 건 4분의 3파이와 파이 사이죠. 몇 사분면이에요, 이거? 제 2사분면이죠. 그래서 0보다 작게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래서 2분의 세타를 말했기 때문에 세타의 범위를 우리가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괜히 등장한 게 아니라 2분의 세타를 말하려면 세타를 알아야지 가져온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607번. 삼각함수 관련해서 사인과 코사인이 질비하게 나오는데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식이 너무 이상하다 하면 보통 제곱 더하기 제곱은 1 이거 쓰면 됩니다. 제곱 더하기 제곱은 1 이거 쓰면 나와요. 그러니까 루트가 나왔는데 빼기를 할 수 있어? 근데 빼기를 했나봐. 이게 말이 돼? 말이 안 된다고. 보기를 보면은 뭐가 계산이 되는데 이게 루트가 벗겨질 리가 없잖아. 그래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뭔 고민을 해? 뭔가가 꺼내지나 봐. 안 보이는 뭔가 있나 봐. 그래서 이 4-8 사인 코사인이라는 걸 4 곱하기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8 사인 코사인으로 바꿔주면 이게 4로 묶었을 때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의 제곱이 되고 더불어 4 더하기 8 사인 코사인이라는 것도 그에 따라 4 곱하기 사인 더하기 코사인의 제곱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걸 등장시킨 거죠. 이게 이제 되게 여러분들이 못하는 것이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이 나왔는데 식이 더 이상 정리 안 되면 한번 바꿔보세요. 1, 2라고 되어 있는 걸 바꿔봐야 돼요. 알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돼요? 루트 4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의 제곱 빼기 루트 4 사인 더하기 코사인의 제곱인데 루트 안에 제곱이 있으면 어떻게 계산된다 했어요? 루트 안에 제곱이 있으면 어떻게 계산돼요? 그냥 지워져? 절대값이죠. 빼기 2사인 더하기 2코사인. 그래서 나온 겁니다. 사인이 코사인보다 크다. 어떻게? 네, 그냥 지워지겠다. 그래서 지워지면 마이너스 4 코사인 세타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삼각함수는 어려워요. 이거 바꾸는 거 생각보다 더 어렵습니다. 이거 진짜예요. 여러분 이미 느끼고 있겠지만 다행인 건 그나마 다행인 건 여러분 미적을 안 한다는 거죠. 미적할 때 이런 것보다 훨씬 괴랄한 거 많이 나옵니다. 별거 다 해요. 미적하는 사람들은 진짜 지금부터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예를 들어 탄젠트 제곱 세타 뭐 이런 게 있는데 탄젠트 제곱 세타로 뭘 하고 싶나 봐. 그럼 이거 바로 이 생각해야 돼요.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에서 이거 빼자. 이거 해야지 문제 풀리는 것들 되게 많습니다. 아니 이걸 내가 어디다 써먹는데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된다니까. 되게 괴랄한 거 많아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삼각함수가 복잡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되게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적분까지 배운 친구들도 이 기본적인 저런 유형들이 꾸준히 헷갈려서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거든. 여러분들이 지금 단계에서 어려워하는 건 자연스러운데 그럼 그만큼 그에 준하는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는 게 필요하다. 자, 세타가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1 마이너스 사인분의 사인 코사인 더하기 1 마이너스 사인의 탄젠트가 있다고 했어요. 이게 1이래요. 어떻게 계산하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1 마이너스 사인분의 사인 코사인 더하기 이 탄젠트를 코사인분의 사인의 1 마이너스 사인으로 바꿔봤습니다. 뭔 생각이 들어요? 계산을 해야 되잖아. 그치? 근데 사인이 너무 많아. 사인 세타로 묶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분의 1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거 계산할 수 있어요? 계산할 수 있어? 안 돼도 해야 돼. 그냥 통분하는 겁니다. 그냥 이제는 귀찮으니까 다시 S랑 C라고만 쓸게요. 1 마이너스 사인 곱하기 코사인 분의 코사인 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사인의 제곱이 되는데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 되면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사인 곱하기 코사인 분의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 마이너스 2 사인 더하기 1 이게 되죠. 자, 근데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 얼마야? 얼마요? 1이죠. 그래서 사인 곱하기 1 마이너스 사인 분의 코사인 분의 2 마이너스 2 사인 됩니다. 잠깐만, 2 마이너스 2 사인이랑 1 마이너스 사인은 어때요? 약분되죠. 그러면은 2 곱하기 코사인 분의 사인이 1이 됩니다. 즉 코사인 분의 사인 세타가 2분의 1이 되는데 이거 보면서 떠오르는 게 뭐 있어요?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부터? 뭐가 떠올라요? 그쵸, 탄젠트 세타죠. 자, 탄젠트 세타가 2분의 1인 것까지 지금 구한 거야. 근데 문제에서 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 구하래. 어떻게 구해요? 어떻게 구해? 탄젠트 세타가 나왔는데 그걸로 사인이랑 코사인 어떻게 구해? 그림 그리는 거예요. 그림 그리는 겁니다. 탄젠트 세타가 2분의 1이라는 거 여기가 2고 1이라는 거잖아. 맞아? 2분의 1이잖아. 그럼 얘 빗변 얼마야? 루트 5죠. 피타고라스 정리를 구하는 거잖아. 그러면 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가 얼마야? 그냥 눈으로 보는 거예요. 루트 5분의 1 빼기 루트 5분의 2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 이렇게 된다는 걸 눈으로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답은 5분의 마이너스 루트 5라고 써있겠죠. 답은 마이너스 5분의 루트 5라고 써있을 겁니다. 뭐 이거는 대단한 건 아니니까. 그쵸?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 1로 바꾸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거예요. 얘 보고선 이거 떠올릴 수 있는가 그거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사인 탄젠트든 셋 중에 하나 나오면 반드시 다른 거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삼각형이 완성되거든. 두 변의 길이 아니면 나머지 한 변의 길이가 피타고라스 정리로 나오잖아. 그럼 그거 이용해서 다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간혹 가다가 그럼 이 사인 이거 생각해서 이 사인 세타가 코사인이니까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에다가 대입을 하자. 안 좋아요. 왜 안 좋냐면 얘 루트 뜨면은 이거 힘들어지거든. 근데 이거는 루트 떠도 어차피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다 날라가잖아. 그러니까 신경이 하나도 안 쓰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이 메인입니다. 직각삼각형을 기준으로 우리가 값들을 구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줘야 돼요. 618번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 사인 코사인인데 탄젠트 더하기 탄젠트 분의 1이래요. 이거 아까 말했는데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사인 코사인 분의 1입니다. 그게 지금 문제에서 뭐 이렇게 됐대요. 그럼 사인 코사인을 구해야 되지. 근데 합과 곱이 나왔는데 뭘 해야 돼? 뭐 사인 코사인 블라블라 써있는데 내가 뭘 해야 될지 몰라? 그럼 보통 뭐 한다고? 제곱 더하기 제곱은 1 쓰면 됩니다. 잠깐만, 제곱 더하기 제곱인데 어떻게 돼요? 사인 더하기 코사인의 제곱 마이너스 2 사인 코사인인데 이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 얼마야? 얘라며. 그럼 사인 코사인의 제곱 마이너스 2 사인 코사인 빼기 1 넘긴 거죠. 그게 0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인 코사인이라는 게 근의 공식에 따라 1 플러스 루트 2 또는 1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데 내가 찾는 건 얘가 된다는 거죠. 왜냐면 사인 코사인은 반드시 1보다 작아야 되거든. 어렵죠? 자, 끝났어요. 내가 원하는 건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고요. 탄젠트 더하기 탄젠트 분의 1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원하는 a는 마이너스 1, b도 마이너스 1이라서 a 마이너스 5b의 값은 4가 되겠어요.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탄젠트 세타, 즉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랑 더하면 얼마가 되냐? 왜 저게 되냐? 간단해요. 뭐 해야 된다고? 이거 연산하려면 통분해야 돼. 그냥 통분하는 거예요.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그럼 얼마예요? 제곱 더하기 제곱은? 그러니까 되게 단순하거든? 근데 아까 그런 거 그럼 굳이 왜 외워야 되냐? 그냥 계산하면 되잖아. 돼. 근데 저걸 보면서 뭐야 이거 곱이 필요하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이걸 외우면 뭐야 이거 되겠네. 이걸로 방정식 구해야겠다. 얘를 구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관점이 좀 더 넓어진다는 거예요. 왜 이런 짓을 해야 되는지 방향성을 좀 더 잘 잡게 된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야. 물론 안 외워도 내가 뭐 해야 될지 딱히 할 게 없는데 그래 제곱 더하기 제곱으로 일단 저거부터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그럼 다행이고, 근데 저런 거 우리가 경험을 더 많이 쌓아두다 보면 이 수학을 푸는 세계가 확장된다는 거예요. 그 세계의 확장은 여러분들이 문제에 대한 쉬운 접근을 유도케 합니다. 네. 라스트 팡. 621번 8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a는 0에 두근이 s와 c라고 합니다. 사인 더하기 코사인은 2분의 1이고요. 그쵸? 사인 코사인은 8분의 a라고 돼 있대요. 자, 근데 문제에서 탄젠트랑 탄젠트 분의 1이 두근이라고 했는데 이게 두근이면 합은 탄젠트 더하기 탄젠트 분의 1이고요. 곱은 1이죠. 맞아? 근데 탄젠트 더하기 탄젠트 분의 1. 좀 전에 뭐라 했어? 되라 했지. 그러면은 최고차항 개수가 3이라 했으므로 3의 x제곱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곱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건데 이게 2차 방정식 쓰는 방법이잖아. 합 여기다 쓰고 마이너스 붙여서 곱 여기다 쓰고. 근데 합이 뭐예요? 탄젠트랑 탄젠트 분의 1 더한 거잖아. 그러면 a분의 8x 플러스 1 이렇게 써진다는 거죠. 그럼 a만 구하면 되겠네. 맞아요? a를 어떻게 구해야 될까? 마찬가지죠. 얘랑 얘 나왔는데 할 게 딱히 없다? 뭐 해라? 제곱 더하기 제곱은 1입니다. 사인 더하기 코사인의 제곱 마이너스 2 사인 코사인 곱셈 공식의 변형 따져주고요.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a 1인 거라서 a는 마이너스 3. 그러므로 적용해주면요. 3의 x제곱 플러스 3분의 8x
더하기 1이 되는 거라 3x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3은 0. 이렇게 결론이 나겠죠. 2차 방정식 이렇게 쓰는 거 우리가 수학 상에서 했습니다. 내가 조금 전에 1학년한테 설명하고 왔거든. 그렇죠? 여기까지가 삼각함수였어요. 다시 오랜만에 들어도 헷갈리죠. 그쵸?